방사능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는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 방사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한 100베크렐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 음식 1kg당 방사능이 1초에 한 100개 정도, 방사선이 100개 정도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콩이나 아니면 무슨 커피, 거기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다시마에는 한 1200 뭐 이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한 100베크렐, 1kg당 100베크렐, 그러니까 한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되면 한 1초에 우리 몸에서 한 8,000개가 방사선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프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염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그런 오염수를 걸러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등 이런 방사능 물질을 이온 교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걸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물 자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걸러지질 않습니다. 알프스 시스템을 가지고 삼중수소는 걸러질 수가 없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처리수, 여기에는 이제 다른 방사능 핵종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삼중수소는 거르질 못하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해양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싸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싼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싼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겁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원자력 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이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바다로 이렇게 다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게 연간 0.06g 삼중수소로 따졌을 때, 질량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를 이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0.5g, 매년 0.5g 정도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0.6g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3g 정도,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거에 거의 50배 정도가 되죠. 이거를 서해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나라 바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도 거의 5g 정도씩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자력 시설에서만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에서도 삼중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하늘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삼중수소가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비에 섞여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남한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가 연간 0.4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해바다에 비로 내리는 양이 한 4g 정도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후쿠시마에서 매년 0.06g 방류를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준치의 108세 세슘이 검출된 우럭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우럭은 어로 활동을 통해서 핀 그런 우럭은 아니고요. 후쿠시마 발전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건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조그만 항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후쿠시마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죠. 그 항구 안에서 발견된 그런 우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럭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그런 어종이 아니라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사는 이런 어종이라서,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된 거고요. 그리고 180배 하면 엄청 높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럼
이걸 먹었을 때 얼마나 위험하냐. 사실 이걸 먹었을 때 사람의 피폭량만 가지고 따지면 요게 그렇게 높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멸치나 전복 이런 거 먹었을 때 피폭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멸치나 전복에는 폴로늄이라는 그런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세슘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피폭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한 100배 정도 더 피폭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멸치나 계산을 해보면 멸치나 전복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 몇백 크렐의 세슘이 검출이 됐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수준, 그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국내 그 바다가 오염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그때는 알프스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오염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태평양으로 내보냈는데요. 그 당시 배출된 방사능 양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출하겠다고 하는 총 양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방사능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태평양에 방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해에서 93년부터 우리나라가 바다에서의 방사능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1000배의 방사능이 배출됐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거의 1000분의 1이 이번에 방류된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30년간 나눠서 방류를 하는데 어떤 영향이 과연 있겠습니까? 거의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중수소라는 거는 물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물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소금을 만들려면 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물을 다 빼내고 남는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다 날아가서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혹자는 체르노빌 사고보다 훨씬 큰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방출된 방사능 양을 따져보면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의 한 10분의 1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큰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방사능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방사능 양 중에서 인공 방사능, 그러니까 무슨 핵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방사능 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능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습니다.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이렇게 충분히 엄청 많은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 방사능이 약간 추가된다고 해서 거의 티도 안 날 정도, 그 정도 방사능 양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계속 수입 금지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근해 여러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고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결과를 좀 발표를 더 많이 하고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